그 소스가 진짜 사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제가 가족여행을 와가지고 오늘 촬영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에 이강인, 김민재, 음바페 이런 선수들의 이적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적설들은 누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적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적설들에 놀아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적설의 중요성과 역할. 자, 여러분, 인스타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가 눌린 스포츠 관련 게시물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가 월드컵을 우승하기 전까지는 호날두의 맨유 복귀 소식, 메시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소식을 알린 게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 관련 얘기들을 대중들이 얼마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은 이적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죠. 특히 올해처럼 월드컵이나 유로, 코파 아메리카 이런 굵직한 대회들이 없는 여름에는 이적설들이 더 불타오릅니다. 경기가 없으니까 팬분들도 볼 게 없고 언론들도 다룰 소식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적설이 그냥 주구장창 나오는 거야. 이적설은 어떻게 새어나갈까? 자, 과거에는 이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감독, 선수, 에이전트 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거기 관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클럽 회장, 디렉터, 선수 부모님, 와이프, 자녀 다 같이 이적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또 겁나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니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선수의 초상권을 가진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이적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적 관련 디테일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소문이 새어나갈 구멍도 많아지겠죠. 누가 소문냈는지 잡아내기도 힘들고. 제가 찾다 보니까 어떤 이적설은 스포츠 브랜드 관계자를 통해서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대요. 약간 그런 건가? 오피셜 띄우려고 유니폼 미리 만들 때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소문나고 뭐 그런 건가? 자, 그리고 클럽 관계자가 기자한테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대요. 어떤 기자가 그런 썰을 풀더라고요. 아는 감독이 자기한테 부탁을 했대. 기자님, 제가 진짜 원하는 골키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팀에 간다더라고. 그거 관련해서 정보 좀 캐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탁을 들어줬대요. 그러면 감독은 고맙겠지? 그래서 그 대가로 자기네 옆에 클럽의 내부 정보를 몇 개 쓱 줬답니다. 근데 줄 거면 지네 거 주지 왜 옆에 걸 주지? 자, 그리고 기자분들이 클럽이나 선수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막 해내는 경우도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클럽에서 계약이 끝나가는 선수가 누가 있나? 그리고 요 클럽에서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어디가 있나? 그걸 사이즈를 딱 봐가지고 해당 선수의 에이전트 그리고 해당 클럽의 관계자들한테 전화 겁나 하는 거야. 잘 지내? 그냥 안부차 전화했지. 요즘 뭐 고민 같은 거 없어? 계속 떠보는 거야. 어떤 기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막 캐물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적설이 거의 50%래요. 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게 첫 이적설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서 그 첫 보도를 인용해서 또 기사를 내죠. 그러면 다른 언론사도 첫 보도나 그거를 인용한 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또 내죠. 그렇게 전 세계 언론 한 바퀴 싹 도는 거야.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아스톤빌라,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도 다 그런 식입니다. SNS가 바꿔놓은 이적 시장. 자, 과거의 축구 팬들은 조간신문, 석간신문 이런 거 받아볼 때까지 이적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SNS가 있죠. 전 세계 각지의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죠. 자, 언론사의 기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신문 낼 때 같으면 어떤 소식을 접했어? 그러면 원고 제출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소스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계속해. 그리고 제 시간에 기사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경쟁 언론사가 트위터에 한 줄 띡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이미 그쪽으로 어그로 다 끌려버리고 나중에 비슷한 거 올리면 뒷북친대. 그리고 곧 새로운 소식이 또 올라와. 그러면 아까 그 얘기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 아니, 이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아까 그 소식 알아내려고 전화한 게 얼만데. 그리고 돈도 하나도 못 벌어요. 처음에 그 어그로 끈 경쟁 언론사의 트래픽이 다 가잖아. 그러면 그쪽으로 광고 수익 다 갔을 거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언론들이 점점 속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속도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팩트 체크를 덜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축구 팬들은 아무래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SNS가 언론사들끼리의 경쟁을 심화시킨 것도 있지만 축구 클럽들 간의 경쟁도 심화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클럽이 타겟으로 하는 어떤 선수가 있어. 근데 SNS에 그 선수가 다른 팀하고 연결됐다고 소식이 막 올라와. 그러면 막 급해지죠? 빨리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단들이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수의 SNS가 이적설에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적설에 휘말린 어떤 선수가 자기네 소속팀 공식 계정을 언팔했다? 그러면 우리가 눈치 까는 거지. 아, 이 선수 마음 떠났구나. 이적하겠구나. 그리고 옛날에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레알에 있던 나바스 골키퍼가 아스날로 이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더선이랑 미러가 보도를 했는데 때마침 나바스가 인스타 스토리를 올린 거야. 그라시아스 포르 토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네.
요거 느낌이 어때요? 누가 봐도 이별 암시잖아. 그래가지고 수많은 언론사가 더선 미러의 기사 플러스 인스타 스토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사를 엄청 냈습니다. 근데 레알이랑 재계약했죠. 언론이 이적설을 지어내는 이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의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적설이 쓰여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어떤 나쁜 언론사들은 진짜 아예 없는 얘기를 그냥 지어내기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돈 벌라고 몇몇 축구 사이트들은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적설을 지어내더라고요. 축구 팬들이 어떤 기사를 읽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든 거야. 팬들이 요즘 아스날 이적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오케이, 그러면 아스날 선수 하나 쓰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데는 아무 설계도 없이 그냥 랜덤으로 막 지어내는 데도 있대요. 다트를 던져가지고 선수 정하고 클럽팀 정하고 이적료 정하고 이거 조합해서 기사 하나 써. 근데 이게 되게 나쁜 거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유혹이 충분히 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정직하게 내부자의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적설 기사를 썼어. 근데 그 소스가 진짜 사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내부자가 구라를 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적 협상이라는 게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팩트였던 얘기가 몇 시간만 지나면 구라가 될 수 있어. 이적 시장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님 말고 식의 이적설 지어내기가 횡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기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으시고. 에이전트들이 이적설을 만들어내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선수에 대한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끌라고 아는 기자님한테 전화 때리는 거죠. 기자님 잘 지내셨죠? 저희 김주환 선수 요즘에 맨유랑 지금 얘기 중이에요. 아유, 어디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기자분이 이적설 써내는 거죠.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여러 클럽이 김주환이 누구야? 플레이 스타일 어때? 이적료 얼만데?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들은 자기 선수의 이적료, 연봉 이런 몸값을 쓱 끌어올리려고 이적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여러 클럽이 구애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돈을 더 세게 부르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맨유의 루니가 재계약을 하니마니 막 그랬는데 맨시티가 루니를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이적설이 쭉 나오면서 맨유가 아주 높은 금액의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에이전트가 그걸 노리고 이적설을 흘린 거였다면 성공한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에이전트가 정보를 쓱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을 주고 기사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얼마 줄 테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사 좀 써줘라. 이거 나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이적 기사를 통해서 교묘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어떤 기자분은 에이전트들이 말하는 거의 70%는 무시한대요. 워낙 거짓말들을 잘하니까. 모든 에이전트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구단이 이적설을 만들어내는 이유. 자,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구단도 일부러 이적설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론 체크. 구단이 영입하거나 방출하려는 선수가 있으면 기자들한테 정보를 쓱 흘려가지고 기사를 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반응을 보고 또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구단이 이적설을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선수를 비싸게 팔려고. 한 클럽의 경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라는 선수를 우리는 1000만 파운드에 팔고 싶은데 그쪽에서 800만 파운드를 제시한다? 그러면 기자를 통해서 A 선수의 이적료는 900만 파운드다 이렇게 기사를 내버린다. 그럼 실제로 900만 파운드의 가격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대요. 자, 이렇게 구단이 이적설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단은 이적 관련 정보가 새 나가면 피해를 많이 받겠죠. 괜히 선수를 막 비싸게 산다거나. 그래서 클럽들은 기본적으로 이적 관련 디테일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에버튼과 아스톤빌라의 CEO로 있었던 케이스 웨이니스 요분 얘기에 따르면 SNS 루머 10개 중에 9개는 다 개소리였는데 한 개가 우리 내부 정보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트위터 계정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그 트위터 계정의 활동을 멈췄대요. 요거는 누가 봐도 내부자 아니야? 파브리지오 로마노. 자, 이적설 얘기를 하는데 로마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적설 관련 기자입니다. 요분이 이탈리아 사람이고 93년생이에요.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169만 명,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는 1500만 명, 인스타 팔로워는 1700만 명입니다. 이 친구 인스타가 스카이 스포츠 인스타보다 커요. 말이 안 되지. 자, 로마노 기자가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다른 기자분들이랑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종의 느린 저널리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은 다 속보 경쟁이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덜 한다. 근데 로마노는 반대로 가는 거지.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면서. 보니까 로마노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로마노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신뢰성과 소셜미디어의 민첩성을 결합했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로마노가 가진 채널들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정보원들이 당연히 있답니다. 근데 여전히 로마노도 하루에 50통씩 전화를 한대요. 선수, 감독, 에이전트 계속 전화해서 정보를 최신화하는 거죠. 근데
근데 로마노가 말하길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짱이래. 결국 그게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아 나도 로마노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로마노도 스승이 있습니다. 지안루카 디마르지오라고 로마노 이전에 이적설을 전문으로 다뤘던 분이죠. 이분이 로마노를 직접 교육시키고 유럽의 수많은 클럽한테 로마노를 소개시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일에는 뭐 인맥이 다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적설이 만들어지는 과정, 축구인들이 이적설을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재밌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모든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정직하고 사명감 있고 참된 기자님들 그런 분들이 보일 때마다 정말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주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제대로 일하시는 기자님들이 보람도 느끼고 다른 기자님들도 아 나도 저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자님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기레기다 그렇게 욕하는 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하시는 기자님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면 의욕 다 잃죠. 정말 참된 기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